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정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12세까지 적용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보편적 복지로 제공합니다. 시의회 정례회를 거쳐 조례안이 시행되면 일반 가정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육아 부담을 덜게 될 전망입니다. 지역사회가 환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전국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는 강원도 화천군과 경기도 가평군, 전남 강진군 등 전국 14곳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등 저소득계층에 중점을 뒀습니다. 반면 익산시는 소득 기준 적용을 없애 모든 아동들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보편적 복지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전국에서 첫 시도입니다. 익산시는 조례안이 시행되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 가운데 첫째아와 둘째아까지 50%, 셋째아는 70%를 지원합니다. 이럴 경우 아이가 있는 가정은 한 달 평균 5만 2천 원에서 49만 2천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관련 예산을 27억 원까지 확대하고 공동육아 나눔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등 11개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는 육아 부담 해소 효과가 기대된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에서 14개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14개의 자치단체 기준은 소득 기준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익산시에서는 출생아에 상관없이 출생에 따라서 지원하는 조례로서 보편적 복지이고 기준에 더욱더 좀 합당한. 다만 시민사회단체는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사한 성격을 지닌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 조례와 마을 돌봄 지원 조례와의 통합을 거쳐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에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 조례가 있는데 지원 기준과 대상이 좀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례를 좀 통합해서 그동안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제공됐던 아이돌봄 서비스, 익산시가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면서 수혜자가 더욱 늘어나게 됐습니다. 올해도 익산 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익산시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에 대해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다 일어난 사고나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으로 초진 4주 이상 진단이 나왔을 경우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기간은 오는 2022년 3월 1일까지로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1,300만 원, 후유장애 최대 1,300만 원, 입원 위로금 20만 원, 벌금 최대 2천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 원, 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천만 원 등입니다. 익산시가 평화 6교 고가도로를 오는 7월 전면 개통합니다. 전면 개통에 앞서 다음 달 말부터는 일부 차로를 임시 개통합니다. 1975년 호남선 철로 위에 세워진 평화 6교는 익산 시내에서 전주, 군산, 김제를 오가는 도로로 안전 정밀 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며 2017년 재가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애초 왕복 2차선이었지만 6차선으로 확장하며 현재 9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수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미터 설치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121억 원을 투입하며 기존에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60%인 38,600개를 교체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시행될 지역은 노후 계량기가 상대적으로 많거나 원거리 농촌 등 14개 동, 8개 면 지역입니다. 스마트 미터는 무선 통신을 활용해 실시간 수도 사용량을 원격 검침 시스템에 전송하게 됩니다. 지난달부터 익산푸드 통합지원센터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익산 지역 농가 1,500여 곳이 참여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직접 운영하고 나아가 산지유통센터도 구축합니다. 익산시청 북부청사 푸드통합지원센터 임시사무실이 마련됐습니다. 이곳에 센터장 등 직원 4명이 배치됐습니다. 센터는 앞으로 지역 먹거리 전략 사업을 총괄 시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농가 조직화, 기획 생산 체계를 통해 생산 수요에 맞춰 공급량을 정해 과잉 생산이나 모자람을 방지하는 등 농민, 기업들과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익산 푸드플랜에는 지역 농가 1,500여 곳이 참여해 350억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맞춰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는 9월 모현동에 서부권 로컬푸드 직매장이 문을 열고 센터 사무실도 함열 북부청사 농업인회관에서 모현동 직매장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서부권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지역 농산품 천여 품목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배달앱과 퀵배송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판매합니다. 또 내년 말부터 호남고속도로 상하행선, 여산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두 곳에 대한 운영도 민간 위탁에서 센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우선 핵심 사업인 서부권 로컬푸드 직매장을 9월 초에 개장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한 농산물 공급 사업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획선상 체계를 이렇게 갖춰나가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말에는 익산 제4일반산업단지에 산지유통센터 APC를 구축합니다. APC는 종합유통시설로 농산물의 전처리 과정을 포함한 가공, 보관, 포장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학교 등 공공급식 공급과 익산 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의 지역 농산물을 우선 공급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운영되는 푸드통합지원센터. 농산물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익산 농민들의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활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지역 농민들이 가공센터에서 음료, 잼, 분말 등 14개 유형 36개 품목을 생산, 가공하고 있습니다. 가공된 농산물은 농부가 담은 더 유익한 만찬이라는 브랜드로 로컬푸드 매장과 학교 급식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햇섭 인증과 자가 품질 검사, 포장재 식품 표기 사항 등을 지원해 농민들의 센터 이용을 돕고 있습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가공센터 활용을 위해 가공 창업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매년 60명의 가공 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생산되는 탄마루 수박을 대형 이커머스 업체와 수도권 백화점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익산시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에 따라 농가의 판로 확보를 위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탄마루 수박을 쿠팡과 마켓컬리, 현대백화점 등에 공급합니다. 시는 탄마루 수박 공급 확대로 한 해 60억 원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산업단지와 공장 부지에 대한 토양 오염 조사가 착수되었습니다. 익산시가 폐기물 처리 재활용 관련 지역과 교통시설 관련 지역, 노후 방치 주유소 등 14곳을 대상으로 토양 오염 여부를 조사합니다. 조사 항목은 중금속과 불소, 유기인 등 22개 항목입니다. 오염 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원인자나 소유자에게 정밀 조사를 명령하고 오염이 확인되면 정화 명령을 통해 토양 복원에 나서게 됩니다. 익산은 보석의 도시로 유명하죠. 하지만 광물 보석 외에도 다양한 가치와 특색 있는 인물과 건축, 자연환경 등을 포함한 숨은 보석들이 많은데요. 익산시가 98개의 숨은 보석을 발굴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익산 함열읍 와리. 이곳에 도내에서 처음으로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한 82살 임숙현 씨가 있습니다. 아너소사이어티는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2007년 12월 설립한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클럽입니다. 임숙현 씨의 기부의 시작은 절박함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제 나도 처음 시작은 없이 살았고, 그래서 참 내가 여유가 있으면 좀 없는 사람 도와줘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항시 염두에 두고 돈이 있는데도 좀 없는 사람 많이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적지만 조금씩 도와주고 있고, 앞으로도 내 일평생 사는 동안에 그런 식으로 살 것이고, 자식들도 또 그러다 보면 이제 부모 따라갈 것이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할 거죠, 앞으로도. 익산시 중앙로에 위치한 한흥 이용원입니다. 다소 허름한 이용원에는 익산 최고령 이발사인 90살 김명수 씨가 있습니다. 1949년 18살이 되던 해 이발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 김명수 씨는 올해로 72년째 이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1957년에는 33살의 나이로 익산의 터를 잡아 문을 열고 벌써 64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이용원을 운영할 수 있던 비결은 단골 손님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70여 년 동안 살아온 그 과정이라는 것은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꾸준히 몇십 년을 다니는 손님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라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 단골 손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보람으로 생각하고 유지를 하고 있죠.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익산시의 숨은 보석이라는 점입니다. 숨은 보석은 인물뿐 아니라 수령 600년인 최고령 느티나무, 체험형 동물농장, 가장 오래된 자동차인 1984년식 포니와 춘포역 역사, 익산 최초 초등학교인 함나초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민공모와 자체 발굴을 통해 320건의 보석 대상을 수집해 익산만의 독특하고 이색적인 자랑거리와 다양한 최고 기록을 보유한 인물 등 숨은 보석 98선을 선정했습니다. 숨은 보석은 인물, 자연환경, 문화예술, 건축, 교육복지, 농축산물 등 모두 10개 분야로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잠재적 가치가 충분한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익산시는 숨은 보석을 책자로도 만들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석의 도시 익산, 묵묵히 오랜 세월을 지켜온 숨은 보석이 익산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익산 동산동 다간선수로가 수변 경관 개선 이후 이용객이 1.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간선수로는 지난 2018년 중점 경관 관리구역으로 지정돼 보행 데크와 경관 조명 설치, 산책로 조성을 마쳤습니다. 익산시는 이용객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6%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했고 다간선수로 이용 인원도 1.5배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익산 영등시립도서관이 복합 문화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영등시립도서관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지난 28일부터 재개관했습니다. 영등도서관은 시설 증축을 통해 기존 2개 공간으로 분리 운영됐던 어린이 자료실을 통합 확대했으며 종합자료실, 전자자료실은 종합정보화 자료실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또 지상 1층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와 그룹실이 조성됐고 다양한 도서를 전시할 수 있는 북큐레이션 코너도 새롭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익산시 자치여성대학이 개강했습니다. 이번 자치여성대학은 지역 거주 여성 총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익산 여성, 미래를 여는 희망이 되다라는 주제로 오는 7월 29일까지 10주간 운영됩니다. 교육 내용은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한 자기관리와 이미지 형성을 위한 감성 소통, 금융 상식과 재테크 기법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익산신동 지역협의체가 라탄 제품 판매처인 소수원과 헤어 전문점 세종헤어 2호점, 대학로 커피 전문점 커피 명가를 각각 착한 가게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익산 모현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자이언 카페와 전복궁, 응급실 국물 떡볶이 등 3곳을 착한 가게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익산 삼성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현플라워를 착한 가게 58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